현대 기아 같은 회사지만 사람들이 욕할 때 현대 욕을 많이 하잖아요. 형님이니까. 아, 형님이 먼저 맞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 싸움 누가 때려주면 형이 가서 아, 그런 거야? 네,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동생을 뭔가 보호해야지. 상대적으로 현대 많이 맞았으니까 기아는 좀 괜찮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이미지가 그래도 있죠. 기아 너 보면 전통의 옵션 장난질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니야, 기아가. 그래. K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선택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놓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옵션을 뭐 하이 모델에서는 뭐 못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걸 다 묶어놔가지고 너무 그냥 막 복잡해가지고 사지 말아야 될 옵션들이 막 하나에 묶여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너무 부품 집약 사업으로 너무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부품 2만 개라 그러는데 지금 3만 개 가까이 얘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개를 각 엑셀에다 놓고서는 가격을 다 해서 부품 가격을 뽑아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가 절감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원씩만 아껴도 그렇지. 토탈로 엄청나게 아껴지거든. 그리고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떤 소비재랑 달라서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 데스보드만 해도 이게 몇천 개 부품이 들어간단 말이야. 몇천 개 부품들을 다 일일이 사서 가공해서 받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어셈블리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버전 나올 때마다 개발해서 넣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공장 설립비, 그 다음에 또 라인 인건비, 또 제품 개발비, 거기에다 유통시켜야죠. 또 유통 마진 줘야죠. 광고해야지. 또 세금 내야지. 또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 비용에서 그나마 옵션을 통해서 마진율을 높여가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의 전략인 거예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제조 단가와 제조 원가는 차이가 많단 말이야. 네. 제조 단가는 그야말로 그냥 여기 부품에 들어가는 돈이고, 제조 원가는 기본적으로 행산비가 다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뭐 마진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뭐 유통이나 광고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그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옵션 붙여서 안 팔면은 굉장히 이게 마진이 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남는 장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옵션을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호갱이다는 거는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를 꼬집는 거예요. 맞아요. 기업에서는 자꾸 풀업으로 유도하려고 좋은 옵션들을 딱 하나 놓고 필요 없는 몇 개 거기다 끼워 팔고, 하이 모델에서는 좋은 옵션 못 사게 뭐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별적으로 우리가 카트에 하나씩 넣게 해주지, 맞아. 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결정장에 계신 분들, 우유부단하신 분들이 또 구입하시기가 좋대. 그 비슷한 것끼리만 좀 해놓든가. 전혀 생뚱맞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무슨 뭐 해놓고서는 허드에다가 오디오를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데니까. 기업 입장에서 풀업을 사는 고객들이 이제 정말 좋은 고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또 어떤 분이 뭐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자 풀업인데. 그렇지. 이분이 또 남자 프로에 프로를 딱. 아, 풀업 쓰시려면 사세요. 저는 7년비 3km 나오는 차 타고 있고요. 트럭입니까? 아, 뭐, 3? 저 자체도 그런데. 근데 이제 컨텐츠나 리뷰는 다수. 우리가 대부분 다수의 소비자들이 알뜰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풀옵션이 생각해보니까 사긴 편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돈 있으면 프로 살 거야. 돈이 없어 문제지. 주세요. 이것저것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국산 풀옵션이 더 효용성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가격으로 따지면 같은 납파 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수입차는 막 돈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국산차에서는 이것저것 먹고 갖고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기 싫은 분들한테는 풀업 괜찮고, 저도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비용 효율적으로 사시려는 분한테는 부담스럽지. 부담스럽고 그럴 때 짜증나지.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나는 풀업을 사, 내 돈이 있다면 풀업을 사서 풀업 중 기능에도 좀 쓸데없는 기능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 좀 자랑하고 싶어. 아, 이게 이런 것도 된다? 야, 이거 봐라. 너 이런 거 봤어? 하면서 이런 자랑용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재밌잖아, 그런 거. 인생은 또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렇죠. 하는 게 또 좋지. 그렇죠. 차 타고 심심할 때마다 그렇지. 이런 것도 된다 하면서 안마기는 틀어주고. 그렇지. 괜히 친구 기죽이고. 좋다, 그냥 잘한다, 그냥. 야, 너 이거 봤냐? 이런 거? 그렇지. LCD 이게 나 이런 게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차단당하고.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야. 수필을 하나 쓰는 거지. 네, 도시인들의 생활이란 뭘까? 물질 만능주의란 뭘까? 눈물, 먼 산. 먼 산. 오늘은 커피가 왠지 쓰다.
모델을 그래서 프리츠에서 와가지고 달게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는 프리츠 가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박근혜 바리스타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바로 딱 댓글 알지. 네. 근데 유명인 댓글 다 받아보는 거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김효일입니다. 주말 보낼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을 하던 도중에 잠깐 시간을 냈고요. 다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런데요. K7 페이스리프트 최상위 모델 상위 트림의 최상위 풀옵션 모델을 저희가 시승을 했습니다. 4,430만원에 출고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차를 100km를 주행한 그 정도 상태에서 저에게 주셨어요. 완전 새 차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소나타도 그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승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새 차는 1000km 도달될 때까지 급가속, 급감속, 급제동을 가급적 피하면서 RPM을 고르게 부드럽게 상승하고 내리고 이런 길들이기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승 과정에서도 최대한 그 루트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시승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뭐 브레이크 테스트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RPM도 아주 높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차주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율을 해서 와인딩을 좀 짧게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차주분이 바쁘셔가지고 그냥 차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주분도 안 계시고 차는 그때보다 더 새 차고 그래서 이건 뭐 와인딩 시승기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K7은 또 다른 분이 협찬 의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에게 길들이기 끝낸 다음에 다시 시승 의뢰를 해주시면 와인딩하고 이제 하부 정석적인 오토기어 리뷰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승을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신차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 때문에 차를 받자마자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고 최소 1000km라도 좀 넘기신 다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걸 받아와서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좀 시승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오토기어에서 늘 하던 방식대로 시승기를 또 제공을 해드려야 이전 모델하고 또 좋은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좀 여유있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매뉴얼에도 저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잠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자동차 매뉴얼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듯이 자동차는 1000km 최소 1000km는 길들이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시는 게 맞아요. 모든 자동차 매뉴얼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차 길들이기는 그냥 가급적 하시고요. 어떤 분은 뭐 차를 100년 만년 탈 것도 아닌데 100년 만년 탈 것도 아닌데 타시는 동안에 고장 안 나고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조사에서 AS 비용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음모다. 캘리브레이션을 고객에게 맡겨서 가급적이면 AS로 비용 지출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것만 또 바꿔 얘기를 하면 그렇게 길들이기 잘하면 AS 받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AS 센터 들락거리게 되면 이게 좋은가요? 뭐 시간 비용에 대비해서 놓고 보면 뭐 부품을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몇 개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까지 온 시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은 자동차 이용하시는 동안에 별 탈 없이 그냥 쭉 이용을 하시면서 초기 품질을 계속 오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하신 다음에 길들이기 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시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7 그 시승 의뢰를 해주신 분이 미니 그리고 디스커버리 5를 협찬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K7 시승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K7이 현재 그 품질 문제가 이슈입니다. 그 2016년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때에도 막 그 실내에 그리스인가요? 뭐 검은 어떤 그 기름 같은 찌꺼기들이 막 덕지덕지 그 사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차량서부터 해서 그 도색 불량 뭐 단차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현재 지금 K7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이렇게 도색이 뭉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흠집이 나 있거나 뭐 이렇게 기포가 생겨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범퍼 부분에나 뭐 라이트 부분 그쪽에 뭐 펜더 부분의 이음새의 단차, 뭐 실내 쪽에서도 가죽 시트의 이염이라든지 뭐 조립 불량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차를 인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신차들은 이런 어떤 품질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K7에서 발생하는 품질 하자 문제는 그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빈도보다는 훨씬 높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고 추적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오너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차도 그렇고요. 에바가루 문제 때문에 이제 품질 관리에 구멍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K7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이런 국산차, 현대 기아차의 품질 검수 부분에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고객들이 피해를 얻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차를 받으면 기쁜 마음에 뭐 사인 먼저 하시고 뭐 이렇게 차를 받지 마시고요. 최대한 꼼꼼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차라는 게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몇 번 살펴보신다고 해서 하차를 아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차를 바꿔 타게 되면은 새로운 차를 탔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거나 굉장히 특별히 또 조용하게 느껴지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차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안 보이던 흠이 보이고 안 보이던 소음이 들리고 또 안 들리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적응이 되니까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차 검수하실 때 차를 가져오신 분에게 아니면 영업사원분에게 좀 미안하더라도 꼼꼼하게 보십시오. 대충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신차 검수할 자신이 없으신 분은 신차를 많이 출고하셨던 경험이 있는 지인분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차 검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꼼꼼하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견이 되는데 이래도 인수할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K7은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 PD가 열심히 지금 기차형하고 주행편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가편분이 뭐 30분이 훌떡 넘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 PD가 또 영상 부분에 자막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가독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